일단 그 트럼프가 25% 관세를 이제 그 해서 이제 제가 어제 이제 그 테슬라가 가장 적은 그래서 테슬라 빅피처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테슬라가 빅피처라는 얘기는 이제 뉴욕 타임즈에 난 기사고요. 제가 이제 자동차 업계별로 어느 정도의 그 데미지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제가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기차가 이제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제가 또 애국심이 많다 보니까 현기차가 뭐 우리 회사에 그렇게 광고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또 애국심이 많아서 제가 좀 조사를 해왔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또 대비책을 해왔으면서 영향이 가장 적은 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그다음에 중간 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전반적인 조사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오늘 이 시간을 좀 많이 배분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많은 부분들도 했기 한번 보시죠.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트럼프 25% 관세 및 자동차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영향이 적은 기업은 일단 테슬라와 포드입니다. 테슬라와 포드고요. 여기 이제 표로 해드리면 좋은데 제가 이제 그거는 작성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요. 조사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말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1위입니다. 테슬라가 이유가 뭐냐면 미국 내 판매 차량의 대부분이 이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에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상하이에도 있습니다. 상하이에도 이제 테슬라 공장이 있는데 이 테슬라 상하이에 있는 공장은 대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나 유럽으로 갑니다. 여기서 만든 공장.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럼 부품도 사실은 25% 관세를 매긴다는데 이 부품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번에 25% 관세는 완성차에만 막이는 겁니다. 그래서 25% 관세를 매겨서 이 부품이 만약에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서 완성차가 되면 이 완성차의 부품은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가 이제 그 만약에 미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LG 배터리에 대해서는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부품에 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고요. 취약점은 차량 부품 기준으로 해서 이제 25%가 해외 수입품입니다. 이런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론 머스크가 정치 행보에서 캐나다 일부 지역과 캐나다 보조금이 중단된 부분이 있고 테슬라를 보복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취약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드가 이제 그나마 영향이 적은데 포드는 미국 내 판매 차량의 80%를 미국 공장에서 합니다. 생각보다 포드가 영향이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빅픽처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그 뉴욕 타임즈에 놨는데 포드도 영향이 적습니다.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취약점은 그나마 취약점이 뭐냐면 포드의 취약점은 그 전기차의 상당수가 멕시코에서 합니다. 전기차의 상당수가 멕시코에서 하고 무스탱 머치 E라고 요 전기차가 상당수가 대부분이 멕시코에서 하고 그 중요한 건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엔진을 생산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멕시코 엔진을 만드는 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엔진을 만드는 부분이 문제라서 전기차 부분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부분이 요 부분이 좀 문제라서 요 부분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요 부분이고 그다음에 중간 수준의 타격을 있는 나라가 있는데 GM입니다. GM의 상당수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드는데 GM은 40%가 주로 멕시코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강점은 최근에 이제 수익을 내서 그나마 좀 나은 게 60%를 그나마 좀 여기서 자국에서 만들어서 그나마 좀 낫고요. 도요다는 미국 내 판매량의 230만 대 중에 100만 대가 해외에서 만듭니다. 그 130만 대는 미국에서 만든다고 봅니다.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일본, 캐나다, 멕시코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점은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사이자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스바루, 마츠다와 협력을 해서 조정이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약간 미국에서 판매를 많이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좀 강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영향이 큰 나라입니다. 이제 여기 한국이 들어갑니다. 일단 스텔란티스, 크라이슬러 지프 램 다찌가 요게 스텔란티스 기업에 들어가는 브랜드입니다. 멕시코, 캐나다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램 픽업 트럭이나 크라이슬러, 퍼시픽 미니밴 이런 것들이 판매가 부진하고 일단 CEO가 공석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리스크가 큰 관세 영향에 맞물려서 확대가 되고요. 폭스바겐도 큽니다. 폭스바겐은 미국 내 공장이 테네시 한 곳밖에 없고요. 대부분 차량을 멕시코와 독일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점이 중국 내 점유율이 급감 중이라서 미국에서 이 시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렵다고 하고요. 현기차 문제가 큽니다. 진짜 큽니다. 중국 내 시장이 되게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이제
중국 내 이제 상하이 현대 이런 게 있는데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에 사실은 지난해 8.5% 정도 많이 늘었어요. 근데 올해만 해도 5%로 확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려워요. 많이 늘어야 되는데 지난해 일본 차하고 우리나라 차 비중이 많이 비슷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은 줄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많이 줄었거든요. 올해 보니까 우리나라 많이 늘려야 되는데 지금 되게 정책이에요. 위험합니다. 최근에 이제 조지아, 알래바마에 공장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한국에서 수입을 해서 갑니다. 문제입니다, 문제. 현대차 회장 정의선 씨가 이제 최근에 트럼프 회동에서 미국에 210억 달러를 추가 투자를 발표했고 루이지애나 철강 공장 건설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미국 내 투자 계획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차량의 비중이 높아서 관세의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게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대한 것들이 지금 있는데 일단 이게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관세가 있고 테슬라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보다 일단 우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기차는 미국의 이제 조지아주하고 엘레바마에 각각 이제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여전히 상당수 인기 모델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이걸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라서 일단 미국 내 생산 확대랑 이제 라인을 증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부터 이제 이게 사실은 이 대부분 전기차가 이쪽 라인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조지아주에 이제 EV 공장이 이쪽에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입니다. 본격 가동을 해야 되고요. GV70 EV하고 아이오닉 5하고 EV9하고 기아 EV5 등이 여기 상생되고 있어요. 내연기관이 없습니다. 이쪽에. 문제는 그겁니다. 기존 엘바마 조지아주에 이제 내연기관 모델 추가 생산을 전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투자 확대를 활용해서 관세 유예나 예외의 요청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번에 발표한 걸로 약간 좀 어떻게 그걸 좀 비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효과는 어쨌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증가로 관세 회피 가능성이 조금 있을 여지가 좀 생겼다는 거가 있고요. 백악관의 협상력을 좀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거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좀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물량을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생산분을 일단 미국으로 보내는 것보다 유럽이나 중동으로 좀 우회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일단 이렇게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향 모델을 점진적으로 북미 생산 모델로 좀 대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산 K3나 소나타 팰리세이드를 비미국 수출로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내 판매를 텔루라이드, 투싼 같은 것들을 좀 중심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한미 FTA상 뭐 이런 유예 조항들을 이제 충돌 제기를 좀 하고 관세를 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고 일부 고급 부품은 멕시코 현지 달러 북미산 비율로 좀 맞춰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좀 있으면서 어쨌든 요 리스크가 좀 있는 게 트럼프가 FTA 재협상 또 무효화 언급할 가능성이 상존해서 어쨌든 요 부분을 이제 계속 뭔가 좀 리스크가 계속 존재하는 상황이고 관세 부담이 큰 모델은 이제 프리미엄 트림으로 해서 마진을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현지 생산 차량은 이제 프로모션 확대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생산 산타페, 소렌토 같은 건 가격 인하를 해서 이제 계속 많이 팔아야 될 것 같고 미국 생산하는 것들은 리스나 프로모션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제가 이런 것까지 막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산 K9이라고 수출명은 K900이거든요. 스팅어 등 고가 트림만 유지하고 단종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이제 현대차 그룹은 미국 내 직접 고용 약 3만 명, 공급망 포함해서 10만 명 이상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계속 대미 투자 효과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2025년까지 조지아 EV 공장에서 8,100명 정도를 이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면서 약간 관세를 유예하는 방식의 어떤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대응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관세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단 읍소하는 방식 좀 인물겹습니다. 제가 볼 때. 뭐 다른 데 거는 뭐 제가 일단 약간 이제 테슬라는 사실 좀 말씀드리면 리쇼링이라고 해외에서 수입하던 것들을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식이 좀 있어요. 뭐 네바다 파단 쏘니까 약간 기가 팩토리를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뭐 별 얘기 없어요. 이런 것들
안에서 하자 뭐 이런 거예요. 뭐 별로 어려운 거 쉽습니다. 얘네들은 뭐. 다만 이제 포드 같은 것들도 이제 뭐 미국 내 파워 트레인을 생산 확대하자는 거하고 이제 뭐 멕시코에서 만들던 걸 안에서 만들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있는 것들 그쪽에 있는 조지아주 알라바마 쪽에 약간 전기차 라인이라 여기에 지금 내연기관 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요쪽을 내연기관 라인을 확대하는 거하고 지금의 관세를 지금 어쨌든 투자 계획을 약속했으니까 요거를 약간 좀 유예해 달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원체 현기차 쪽이 너무 저희가 이제 너무 미국의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요 부분이 사실은 타격이 큽니다. 사실은 그 정의선 회장이 되게 급하게 발표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저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좀 이해를 하고 급한 부분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수출 부분이 원체 크기 때문에 이게 정부 차원에서 나서줘야 되는데 이게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나서서 해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TSMC를 대만 정부가 나서는 것처럼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정말 이게 부재가 느껴지는 약간 정부 부재가 느껴지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레딧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거 참 일론 머스크는 어디든 가도 참 문제인 것 같아. 이분은 좀 제가 볼 때 정말 문제인 것 같아. 이분은.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이게 이제 2025년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일론 머스크가 이제 2차례 나치식 경례를 선보인 적이 있어요. 그거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거 동작을 이제 레딧이 뭔지 아시죠? 네. 요 레딧이라고 이제 약간 커뮤니티가 있어요. 알죠, 레딧. 거기에 이제 요 항의의 표시로 엑스링크를 차단하는 이제 그 운동이 전개된 적이 있어요. 레딧에.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이제 요 레딧의 CEO한테 일론 머스크가 이제 메일을 보내서 이거 삭제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요 부분을 없애 달라고 요 부분을 그랬더니 이제 요 CEO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 부분을 약간 논란된 뒤에 요 서블릿을 차단해 줬던 요게 이제 자기네들끼리 욕을 해 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 부분을 풍자한 글을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항의하거나 이제 약간 그 나치식으로 인사한 것들을 풍자한 글들이나 요것들을 삭제하거나 이제 막아놓은 블로킹해 놓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임의로 이렇게 레딧에 올려놓은 것들을 임의로 어떤 CEO가 그렇게 한 것을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레딧에 대한 어떤 신뢰가 너무 떨어진 게 아니냐 중립성을 콘텐츠 중립성 훼손을 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런 것까지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커뮤니티에 그걸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뭐 우회해서 사적 영향력까지 행사하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콘텐츠 플랫폼의 자율성까지 이렇게 이제 중립적으로 검열을 하고까지 하느냐 기분 나쁘다고 자기가 도지부에 뭐 그런 검열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죠. 표현의 자유가 네네. 저지받고 있을 수도 이제 있는데. 본질적으로 디지털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내로남불 같은 거죠 사실은 자기가 뭐 그렇게 자기도 막대로 막 쓰잖아요 조롱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글이 만약에 어디 블로킹 됐을 경우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정말로 이제 트럼프가 자기 계정이 막혔다고 해서 지금 소송을 걸어가지고 몇만 불 지금 몇 천만 불을 지금 받고 있는 시대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인데 사실 이런 거를 만약에 이렇게 계정이 막혔다고 했을 때 몇 천만 불을 주겠냐는 거죠 사실은. 예. 사실 이런 시대가 이게 정말 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렇게 막 하는 시대가 되는데 과연 나중에 레딧의 CEO가 돈을 주겠냐는 거죠 사실은. 예, 저는 이게 좀 보는 거죠 사실은. 이게 맞는 처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입을 하는 게 맞는지 나중에 사적 권력이 공적 플랫폼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이제 권력 남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되는 거고요. 실제로 레딧 측에서 해당 서브 레딧의 정지 및 폐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플랫폼 자율성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좀 되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서 극도로 이제 위험한 플랫폼 생태계 극동 위의 전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표방하면서 타인의 표현을 억누르는 이중성이 드러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콘텐츠 결정 과정에서 이제 투명성이 결여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공론장에서 조작 가능성이 있는 인식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디지털 권력 집중에 대한 경고성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심히 유감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항상 비슷한 걸로만 논란이 되고 비슷한 기사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좀 이따 또 여론전이 네. 하는 게 또 있어요. 아 그래요? 폭스 TV도 여론전을 또 하고 있어요.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또 도지부의 또 어떤 공공성에 대해서 또 여론전을 또 하고 있어요. 또 자기는. 아이고. 네, 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들어볼게요. 자, 겔싱어 아시죠? 네. 이분이 또 벤처를 또 만들었어요. 플레이그라운드라고. 근데 이 벤처가 일반 벤처가 아니고 저는 약간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실리콘 밸리의 VC예요. VC. VC가 뭔지 아시죠? 알죠. 근데 이게 그런 벤처 VC가 캐피탈. 기술 VC. 기술. 아 그런가요? 네. 기술 VC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기술 쪽에 그 있다 보니까 좋은 거를 잘 억서를 가릴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돈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좋은 기술 벤처들을 자기가 하는데 AI랑 양자 컴퓨터 쪽으로 갔군요. AI랑 양자 컴퓨터를 볼 줄 안다는 거죠. 자기는. 그러니까 그쪽을 잘 보고 제대로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함부로 돈을 쓰고 아무 데나 돈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돈을 주면 자기가 그런 걸 잘 구분해서 잘 돈을 투자해 주겠다고 목적을 구분할 줄 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포커스를 자기는 그런 쪽에만 포커스를 잘 맞춰서 투자를 잘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어떤 차별화된 VC를 구축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잘 맞춘 것 같아요. 저는 잘 맞추고 잘 그런 때 어쨌든 벤처 캐피탈 쪽에 잘 간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잘 맞춰서 잘 갔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요 어떤 플레이그라운드가 저는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겔싱어가 이런 쪽에 잘 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첫 조치로 어쨌든 엑스라이트라고 요 쪽에 투자를 하게 됐거든요. 요게 어쨌든 뭐 약간 ASML 노광기 레이저 대체 기술을 개발한 곳인데 요게 자기가 보고 이거 정말 성공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에너지 소비를 대폭 절감하고 더 작고 빠른 칩 생산이 가능한 뭐 이런 거래요. 그래서 무해 법칙을 다시 가속화시키는 그런 기술이라고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거 자기가 개발했 자기만 볼 수 아는 그런 회사라고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뭐 어쨌든 IPO를 할 거라 같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VC 쪽에 정말 이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서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틈새를 잘 가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겔싱의 발언 요약을 보면 미국 내에서 이제 이런 걸 구현할 줄 아는 사람이 몇 안 되는데 자기가 그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도 알고 볼 줄도 아는 두 가지 능력을 갖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본 것 같고요. 대기업 중심의 R&D 한계를 벗어났고 어쨌든 기술의 패권의 본질을 자기가 볼 줄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런 거를 잘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VC의 어떤 로서 이제 기술 주도권의 확대를 제대로 볼 줄 알고 돈을 제대로 쓸 줄 함부로 쓰지 않고 제대로 쓰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이번에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시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여기저기 기사가 제대로 많이 났더라고요. 예. 예. 예, 보십시오.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예. 한국에도 이런 식의 어떤 VC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어쨌든 경영학과를 나오셔서 그렇게 VC가 되시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이런 걸 볼 줄 아시는 분이 VC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정말 VC가 돈을 제대로 쓰셔서, 그러니까 그냥 경영학과 출신에 오셔가지고 그냥 돈을 막 쓰시는 게 아니라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이렇게 투자를 받으시는 분이 그걸 정말로 볼 줄 아시는 분이 딱 하시면 제대로 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별 과정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돈이 막 낭비된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옥석을 가릴 줄 아시는 분이 쓰시면 훨씬 더 잘 쓰시고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이 돈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네. 우리 이정 아나운서도 좀 약간 VC가 좀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좀 투자해 주세요, 본부장님. 네. 한번 해주시죠. 좀 괜찮은 투자를 하시고 생각합니다. 네. 저 좋은 투자처입니다. 네. 저 열심히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예. 뭘로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자, 이게 지금 이게 저는 약간 이게 지금 뭐냐면 어제 뉴욕 타임즈가 그 오픈 AI 쪽에 그거 투자 그 소송한 거랑 비슷한 건데, 이게 어떤
그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니버셜이 엔트로픽에 가처분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근데 약간 성급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준비가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뉴욕타임즈에는 악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비슷해요. 뉴욕타임즈가 소송을 했던 거하고 좀 비슷해요. 예, 이 기각이 됐어요. 뉴욕타임즈는 받아들여졌는데 엔트로픽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AI 측에서 이제 그 엔트로픽에 있는 크로우셋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자신들의 가사를 이제 출력을 500곡 이상 무단 학습하고 이거를 이제 가사를 출력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사를 출력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달라는 거고 학습 데이터가 가사를 완전 삭제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 AI가 필터링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왜 이런 걸 제시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상 이제 뭐 학습 공정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트로픽 측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 공정 사용이. 그래서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번 기각이 되면 다시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않죠. 예, 그래서 이제 AI 학습에 쓰인 콘텐츠가 이제 출력된 콘텐츠가 다르다는 선을 일단적으로 그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 사용이다라고 됐기 때문에 또 뭐 자신들이 이제 이게 뭐 이길 자신이 있다. 전체 소송에서 이건 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뭐 향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AI 기반이 저작권 있는 가사 AI 모델을 훈련하여 사용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당분간 쓰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어떤 근간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이었는데 이 부분이 되면서 당분간은 쓰셔도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쓰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 어제랑 또 다른 얘기를? 아 이게 바뀌었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범죄 이야기. 네. 아니 맨날 소속이 바뀌니까. 네. 어제랑 또 다른 내용이에요. 이게 매일매일 또 이렇게 소속이 바뀌니까. 네. 자, 이게 또 뭐 해킹이 뭐 날이 갈수록 뭔 놈의 해킹이 자꾸 이렇게 하는지. 네. 이게 2025년 1분기 때 16억 4천만 달러를 해킹했다면 2조 2천억 원이랍니다. 뭐 이렇게 돈을 많이 훔쳐가는지. 내 돈 아니지만 피해 규모가 이렇게 되고요. 바이비트 해킹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일 사건을 15억 달러를 했고요. 북한 해커 소행이라고 FBI가 발표를 했습니다. 공격 방식은 개인키 시드 문구를 유출한 거고요. 이게 어쨌든 요약을 했습니다. 그 더블록에 나온 얘기고요. 시장 영향은 뭐 투자 신뢰 하락이 됐고 주요 암호화폐의 일시적인 어떤 가격 변동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 인프라 재점화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슈고요. 뭐 어쨌든 북한 해커 조직 활동이 강화된 게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화 거래소에 뭐 늘 우리 이정 아나운서가 많이 해줬던 얘기입니다. 이건 어쨌든 취약점이 문제인 것 같고요. 중앙화 거래소에서 많이 발생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다수의 개인 지갑 시드의 유출, 내부자 소행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내부자가 같이 협업한 겁니까? 그쵸. 근데 이제 아직 조금 더 팩트 체크가 필요해요. 이번 해킹은. 아 그래요? 네, 검증자를 속였던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이제 그게 이제 그분들도 속은 건지 속은 약간 겁니까? 그런 아니면 게 일부 이익을 나눠 가진 그러니까 겁니까?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봐야 그러니까요. 돼서 제가 아직은 단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어쨌든 이 금액이 너무 커서 사실 충분히 나눠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국가만큼 이제 북한이 보유하게 됐죠. 그러니까 네. 상위 국가만큼.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이걸 엄청나게 많이 가져서 라자루스가 사실은 이게 외화벌이를 이걸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진짜로요. 네. 네, 어쨌든 이걸로 이제 하는 것 같고요. 중앙화 거래소가 사실 이 거래소가 이런 분들을 안 키우나요? 이런 경비하시는 분들을 경비 뭐 보안하시는 분들이요? 경비 아닌가 이런 분들? 그게 이제 아니 열심히 하시죠. 보안을 하려고 열심히 하시는데 네. 이게 사실은 다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상에서 그 해킹이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술의 문제가 네네. 아니라 관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논란이 더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다 중앙화 거래소를 쓰잖아요. 네네. 실명 인증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일단은 블록체인의 본래 목적은 그 중앙화 거래소 쓰지 말자라는 말자는 거죠. 그 예, 예. 탄생인데 네네. 어쨌든 금융시장에 편입이 되려면 중앙화 아니, 거래소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딜레마인 거죠. 이 업계에. 아, 그래서 이제 덱스라고 해서 탈중앙화 거래소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것도 해킹이 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냥 좀 그러면 중앙화 거래소는 그렇게 거래가 끝나면 그거를 탈중앙화 시켜야 되나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그 USB 같은 게 있어요. 네네. 거기에다가 코인을 빼서 콜드 월렛이요? 예, 콜드 월렛을 빼서 이제 금고에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고 종이 지갑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비용이 발생한다면서요? 또 그렇게 하면. 아니죠. 근데 뭐 어차피 우리가 수수료 주는데 그게 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건 그렇게도 쓰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 정도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걸 이제 기사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네, 사상 최대 피해액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하는데 뭐 씁쓸합니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 사상 1분기 지금 시장이 안 좋죠. 예, 시장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 돈은 다 북한이 외화벌이 올해 수익원으로 이제 최고의 수익이었죠. 네. 근데 아직 못 팔아요. 못 팔고 있어요. 그래요? 현금화 시키지 못해요. 그런 순간 걸려. FBI가 지금 아예 공개 수배 때려버려가지고 몰래 뒤로 이걸 그것도 가능하대요. 덤핑으로 네, 팔지 근데 않을까? 아직까지는 많은 물량이 그대로 지갑에 아직 중국에 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럴 중국에 수도 몰래- 있는데 중국에 몰래 덤핑으로 팔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해킹 사건이 있었을 때 딱 그분들이 한 5년인가 참았어요. 근데 딱 네. 현금화 시키는 순간 잡혔어요, 바로. 그러니까 그래요? 지켜봐야 돼요. 몰라요. 그러니까 약간 그림의 떡일 수도 있어요. 10년이나 20년 동안 하지 않을까? 뭐 한 몇백 년 뒤에 할 수도 있긴 하겠죠. 예. 지켜봐야 돼요. 배를 이어서 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북한이 이제 가능할까? 가치가 만약에 비트코인 더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거기에 따른 수익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죠. 예. 그림이 떡이야. 하나도 못 팔아요? 근데 지금 또 일부는 팔았다라는 썰도 있고, 근데 일단은 공식적으로 된 거는 이제 거의 못 판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거의. 근데 뭐 자금 세탁을 완료했다라고는 하는데, 자금 세탁을 하면 이제 여러 지갑에 분산을 시키고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고 막 이런 과정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딱 현금화 시키는 순간 출동 준비가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어디로 출동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인터폴 쪽으로 아니 북한에서 못 팔아요? 북한에서요? 글쎄요. 북한에서 그걸 현금화 시킬 만한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그렇답니다. 네. 네, 제가 잘 몰라. 네, 재밌죠? 네, 네. 재밌죠.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재밌죠. 이런 얘기를 그냥 토크를 이런 얘기가 원래 이제 코인 랩소디에서 할 얘기인데. 네. 근데 이제 너무 브리핑을 많이 준비하시니까 차라리 저한테 주제 하나를 가지고 오시죠. 네, 토크를 하게. 이런 얘기를 해야 돼. 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그렇게 좀 네. 해주세요. 좀 하시죠, 뭐 이런 네. 얘기. 아무튼 네.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엄청 재밌어 하시네요, 본부장님. 네. 이게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거 아까 그거요. 네. 이걸 했더라고요. 왼쪽에는 이제 이 사진은 저기 로이터에서 저희가 이제 단독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 권한을 받아서 가져온 사진인데 그 로이터의 이제 폭스 뉴스를 로이터가 이제 인도스 받아서 서비스 받아서 이제 가지고 인터뷰를 했던 영상을 이제 캡처 받아서 가져온 사진이거든요. 그 여론전에 이제 나섰어요. 관세를 통한 왜 인터뷰를 나섰냐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관세를 통한 재정 확보에 정당성 프레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트럼프 관세 연간 1,000억 달러 수입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확보를 해야 되니까 지출 구조를 손보는 개편 작업을 도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환으로 국가 재정 건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아요. 사람을 자르다 보니까 이제 이걸 대중 설득을 해야 되는 절실한 이제 상황이 되고 있으면서 이 부분이 좀 필요한데 지금 너무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 비난을 받고 있어서 그 부분을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있고요. 물가 상승과 소비자 타격이 지금 반발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무마해야 됩니다. 차량 한 대당 지금 어쨌든 6,700달러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요.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폭스TV하고 인터뷰를 잡았고요. 중산층하고 사실은 보수 유권자 기반으로 직접적인 타격이 좀 심해서 이 보호 조치라는 어떤 프레임을 강조하면서 우호 여론을 유도하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역 보복에 대한 어떤 선제적 대응이 좀 아닌가 지금 관세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캐나다, EU 같은데 이제 보복이 예고되겠죠. 자기들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미 보복 시 더 큰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내부 결속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미국 우선주의를 지금 어쨌든 부각시키는 홍보가 병행되어야 돼서 요 인터뷰를 지금 나서게 됐고요. 어쨌든 이게 도지부가 사실은 홍보부랑 비슷해요. 약간 이게 홍보부 비슷해서 연방 지출 구조를 이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혁신적인 민간 파트너 포장을 좀 하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스크 개입에 대한 논란을 효율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정당성을 좀 부여하려고 지금 홍보를 나서고 있고요. 어쨌든 여기 이제 고관세 정책의 재정 효율화라는 어떤 프레임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경제 반발이 지금 되게 부담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뭐냐면 트럼프가 고관세를 자기네가 이제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관세를 또 다른 데서 막 또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이거를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재정 적자를 줄이는 부분을 부자들은 상관이 없는데 서민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비싸게 사야 돼요. 모든 것들이 다. 그리고 뭔가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그리고 밑에서 이제 다 쫓겨나고 있어요. 많은 일을 해주던 많은 밑에 허드렛 일을 해주던 많은 사람들이 다 쫓겨나니까 이걸 다 이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인력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막 사회가 막 혼란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서비스업들도 많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편하게 하던 일들을 되게 힘들게 해야 되고 비싸게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서비스업들도 지금.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들을 지금 여론이 안 좋은 부분들을 뭔가 여론전을 해야 되는데 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바보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행정부가 개입을 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의도된 미디어 전략인데 이게 과연 제가 먹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이제 전략이 잘 먹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뭐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 어떻게 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오늘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저희 앞으로 토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본부장님과. 네, 오늘 제가 네. 그 앞으로는 좀 뭐랄까 이 제목에 맞게 좀 뭐랄까 이 코인 이야기를 좀 많이 가져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랩소들이 인사드릴게요.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